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상승분을 많이 되돌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도 0.48%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70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도체주,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 관련주에도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이죠.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들고 오신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 수준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 금융 여건을 긴축하겠다는 겁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3.6% 수준인 실업률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노동시장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으로 강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목표치 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연준은 오는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씩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0.5%포인트 금리 인상 구상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여지를 좀 남겨두긴 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은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시장이 전망하는 2.5% 수준의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0.75%포인트 인상을 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점에서 간밤 뉴욕 증시는 안도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법인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 만에 최고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첫 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결과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28년 만에 최고세율을 인상 단행했었는데 인하 자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인하 자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는데요.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올렸던 25%에서 22%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 부총리가 제시했던 20%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최근 한꺼번에 0.5%포인트가 내려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인하하게 되면 세수 감소 효과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는 시대 됐습니다. 가격 역전 현상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이 운송과 물류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그간 서민연료로 인식됐던 경유가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역전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대에 육박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전국 휘발유 가격은 오전 10시 기준 1,965.5원으로 전날보다 2.2원 올랐습니다. 경유는 전날보다 2.9원 오른 1,979.3원으로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 모두 2,000원을 훌쩍 넘었고요. 두 연료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집계가 되는 곳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가 연동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부 총리는 지난 15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인하하겠다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실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 가격을 1,850원에서 더 낮추면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간밤 FOMC 소식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유가 연동 보조금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 증시가 2% 이상 바닥을 찍고 올라온 이후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현재 켠 상황인데요. 자세한 시황 흐름 짚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최근에 미증시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죠. 그래도 전일 4월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등 실물 지표의 호조의 힘을 잇고 반등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는 부양책 기대감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국내 증시도 오전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644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현재는 강보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07% 오른 2,621포인트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전일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는 0.48% 오른 870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팔자세를 보였던 개인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은 현재 1,265억 원, 외국인은 1,799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2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현재 91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중에서도 AI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버추얼 휴먼을 미래 사업으로 꼽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달 중에 디지털 아바타를 남미 시장에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전자도 올해 안에 김내아를 가수로 데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부분에서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격적인 인재 수혈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관련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는 현재 6.5% 강세, 셀바스 AI는 10% 가까운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마인즈랩도 현재 10.54% 오른 2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연이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수주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죠. 6년 전 조선업 위기 때 정부 지원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영구채마저 현재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선주들은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수주 이후에 1년 정도 시간을 설계 과정에 거쳐야 되는데요. 실제 야드에서 작업까지 들어가는 데 매출이 반영되지 않기도 하고 또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후판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아쉬운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3.7%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2%가 넘는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고요. 카카오는 기술주 반등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글로벌은 석탄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팜젠사이언스는 국가 신약개발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MRI 간 조영제 대체 신약개발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큐브는 애플이 폴더블 폰 기기 개발에 EPD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받고 있고요. 그럼 먼저 HLB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보사라닙의 호조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 글로벌까지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 3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신약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3%의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5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우리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 금융지주의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블록딜 진행 이후에 남은 지분 3.6%를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수요 예측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현재 5.41% 내린 14,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LNF가 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1분기 실적까지 뒷받침하게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위 자리까지 올라서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현재는 3.4% 강세 보이고 있고요. 24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에 1291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의 오름폭이 다소 둔화가 된 건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패턴이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이제 그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오랜만에 패턴이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주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선 이 오랜만에 좀 지수의 이 주도주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을 좀 받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5% 이상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은 부분이 어떤 이런 반도체 지수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그 매수기에 대한 평가를 미국 쪽에서 많이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때 어떤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만큼 좀 좋진 않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셧다운 문제도 좀 있었는데 하지만 뭐 중국 정부가 점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하는 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 부분은 이 공급과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코스닥 본다고 하더라도 LNF 그리고 뭐 첨보, 대주전자대료 여러 특히 이제도 대형주 삼성 SK, LG화학처럼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동아기업 그리고 첨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 테네시주의 전액 생산 기지 신설을 확정하는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동아기업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저평가라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떤 양극재보다도 전해질과 전액 첨가제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경쟁사들 경쟁이 치열한 것보다는 어떤 독점적인 그런 위치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전액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반도체, 2차 전지 등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우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바로 이제 LNF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LNF 지금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LNF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1분기 실적 좋았죠. 지금 흑자로 전환하면서 530억 이상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우선 이 중요한 부분은 이 니켈이나 여러 가지 주요 광물 가격 상승이 이 판가 이전,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으로 잘 전이되면서 이런 영업이익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이 테슬라양 쪽에서의 제품에 대한 추가가 급등하면서 호실적인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2분기 또 영업이익은 530억 이상까지도 나올 2분기도 어떤 1분기 영업이익 53억 이상인 8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가 어떤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라고 하더라도 이 인지권 상여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한다면은 실제 이익률 같은 10%를 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봤을 때도 이 LNF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매수가는 24만 8천 원,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4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LNF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27만 원 말씀을 하셨네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드스타일셋의 박철민 이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장 모처럼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술주 흐름부터 봐주십시오. 예, 또 밤사이 이제 미국 증시가 반짝 랠리를 펼쳤고, 또 상하이 봉쇄 전면 해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 금일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출발했고 코스피는 장중 하락 전환을 한번 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등한 것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상승했고 또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 AMD는 이제 투자 의견이 이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는 그런 소식이 8% 넘게 그런 급등하는 모습도 어떤 웰컴의 주가도 4% 이상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시점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반도체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금일 최고 68,7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8,000원 정도 약 한 0.4% 정도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정거래인 대비 한 1%대 오른 114,000원대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내 기술주 위주의 코스닥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 보면요. 아무래도 뭐 반도체 종목이라던가 뭐 2차 전지 이런 바이오주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대, LNF도 3%대, HAB가 좀 유달리 오늘 13%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모멘텀에 좀 부재한 상황이 있고 일시적인 좀 급등에 따른 좀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상승폭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나오고 있으나 시가 대비는 조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의 만남 주요 현안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업계에 따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우리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평택 공장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동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 방문 배경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뭐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지 면적만 87만 평에 달하고 있고 뭐 차세대 메모리뿐만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자국 내, 그러니까 자국이란 것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 내 조달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우방국인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은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그런 점을 좀 공고히 굳건히 하기 위한 어떤 행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반도체 안정적 공급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진 현 상황이고 또 한국 역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45% 이상을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또 미국 입장에서 단순히 이제 반도체 공급받는 걸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 보여지고요. 이게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라 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 중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삼성이 미국 내 공장 착공 일정을 좀 구체화할 수 있던 어떤 그런 얘기들도 오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뭐 정리하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은 이러한 어떤 한미 간의 반도체 공급 라인 강화, 서로 간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강화가 있겠고 또 지금 미국에 대한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현안 등에 대해서 어떤 논의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향후 반도체주 강세에 어떤 호재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의 시설 투자 증가세가 올해 1분기에 좀 주춤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인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쟁업체 대비해서 1분기 투자 규모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2분기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지 전해주시죠. 예. 굉장히 뭐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건데 뭔가 물건은 더 팔고 싶어도 어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도 생산이 더 안 되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가 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공급난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해서 섞인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재 상황이 투자금이 있어도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분기보고서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시설 투자에만 약 7조 9천억 정도 좀 집행을 했고요. 또 대부분 이제 반도체 부분과 뭐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첨단 공정, 증설과 전환, 인프라 투자에 이제 쓰이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그 삼성전자 반도체 올해 1분기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는 이제 8조 4,8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에 대비 약 1조 8천억 정도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공급난에 영향을 받은 탓으로 해석이 되고요. 장비 투자한 주문 뒤 생산 라인에 장비가 설치가 완료됐을 때 투자비가 집행되는 구조인 만큼 주문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이제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라는 게 그 주문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보면 되는데 이 리드 타임은 장비에 따라 뭐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유행 초기 수개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은 뭐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요. 또 장비에 들어간 반도체까지도 공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미 주문한 반도체 생산 설비의 공급도 좀 원활치 않은 실정이고요. 또 최근 갑자기 늘어난 반도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수급에 있어서 아마 균형을 찾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1분기에 4조 6,900억 정도 시설 투자비에 썼는데 뭐 역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러한 장비 리드 타임이 그런 이슈는 특히 최신 기술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투자가 장비 수급난으로 일부 지장을 받으면서 연간 계획됐던 생산이 소폭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되면 2분기 실적에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에 매출액이 뭐 77조가 넘었고 그 같은 기간 지난 대비 이제 18% 증가한 금액이고요. 영업이익도 뭐 50% 증가한 14조라는 굉장히 어떤 성과를 냈었죠. 그러니까 즉 반도체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거의 600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서만.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어떤 고도의 정보 기술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단기간의 그런 공급 차질은 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줄어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고도 정보 기술이나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어떤 수급의 문제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불확실성할 수는 있습니다. 불확실할 수 있는데 1분기처럼 이렇게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최소한의 큰 부정적 전망은 전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1분기처럼 굉장히 나름 어떤 선방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큰 어떤 2분기 실적이 현재 그런 반도체 이슈로 큰 부정적 전망이 나오진 않고 특히 삼성전자는 다양한 어떤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선방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다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주의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니까 악재가 뭔지를 자꾸 찾게 되는데요. 반도체 굴기 정책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 역시 중국의 봉쇄 여파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예, 중국이 뭐 4월 반도체 생산량은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뭐 4월 경제 통계에서도 반도체 생산량 감소와 함께 자동차, 로봇 등 연관 산업 생산량도 지금 대폭 그런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도 최대 뭐 40% 이상 중국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큰 반도체 들어가는 산업 중 뭐 자동차 산업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경우도 뭐 지난달 뭐 생산과 내수는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집계 보면은 뭐 자동차 생산 대수는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5%대 좀 줄었고 내수 판매도 한 11% 정도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수출은 한 19만 대가 증가해서 한 12%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이 현재 중국
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어떤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수출 금액도 전체적으로 6%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로 현재 좀 오히려 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중국의 봉쇄가 분명 악재인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중국의 봉쇄에 대한 전면 해제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중국 봉쇄 이슈도 이슈지만 코로나 이후 고성능 산업 제품에 대한 많은 반도체 수요가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인 만큼 이는 분명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라는 게 좀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는 좀 어렵고 아마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정도에 조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나오지 않을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으로 이런 해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좀 우세하던데요. 이사님이 보시는 반도체주 주가 전망 또 탑픽 종목은 어느 쪽 보시는지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죠. 1분기 기준으로 최대치 실적을 냈는데 좀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짝 오늘 반등이 있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여전히 6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언제 상승이 이어갈 것인지 또는 현재 가격보다 높은 어떤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00조고 SK 하이닉스는 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 주식이 좋다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 매수를 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의 호황이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중에 매수할 만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개별주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의 어떤 대형 펀드 자금이나 외국인 대형 투자 자금이 좀 계속적으로 유입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수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현재 글로벌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시중의 통화량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 자금의 안전자산이 좀 선호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국내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좀 당분간은 좀 상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분명 안정성, 성장성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라인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면 좀 으뜸이라 할 수 있는 탑픽 종목은 삼성전자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현재 사업 다각화로 반도체 공급 문제에 대한 일부 리스크는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미국과의 우호 등으로 투자 및 공급 증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어떤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해결될 문제라고는 보고 있는데 현재 긴축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중의 글로벌 어떤 안전자산 선호 이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장기간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장기간 여유를 갖고 진행한다면 현재 가격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히 꾸준히 매입을 한다면 수익이 가능한 시점이다. 그리고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장기간 여유 있게 홀딩한다면은 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안정적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탑픽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업종의 호황이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탑픽 종목 주셨는데요. 저평가 국면임은 틀림없지만 상승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골드스타일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원장이시죠. 최양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죠. 급등 소식에 반도체주, 전기차주 관련주들도 좋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세가 6주 연속 이어지면서 1950년 이후에 16번째 기록이다라는 집계도 있을 만큼 사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그 뭐 이제 그 몇 주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를 이제 우리가 이유로 찾아내야 될 텐데, 첫 번째 소매 쪽에 이 지표들이 나왔어요. 근데 예. 지금 그 상승률이 보니까 0.9%가 나왔는데, 자, 이거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 12월 달엔 마이너스 0.6이었거든요. 그게 2.7로 1월 달에 올라갔다가 1월 달에 1.7, 3월 달에 0.7로 가면서 계속 플러스가 나는데, 여기에 지금 4월 달 것까지 0.9% 나왔기 때문에, 야, 진짜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맞구나.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냐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나왔을 때, 아, 이거 기술적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무역 적자가 GDP 기여도가 마이너스 3.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튼튼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정확히 맞아드는 부분들로 갔고요. 이제 우리가 근원 소비라 그래서 이제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걸 빼고 진짜로 물가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물가가 아니고 이 소매 강세를 볼 수 있는 부분도 1% 이상이 올랐습니다. 시장 정만치가 0.7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정만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니까 아, 참 좋네. 그러면 우리 진짜 이제 정부 믿고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들이고요. 제가 보기에 비공식적으로 보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약세장이 올 때는 이런 랠리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팔아야지. 너무 내려갔어, 사야지. 이 심리가 이번에 소매 판매랑 겹쳐지면서 오늘 세 가지 지수가 다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약세장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랠리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맞는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약세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네. 예,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거네요. 이제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 가지 이제 그들 하는데, 자, 이 랠리는 그럼 언제쯤 끝날 거냐? 이거는 이제 지금 사실 모든 거의 중심에 러시아 전쟁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달에 지금 마드리드에서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런 전 흐름의 분기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 안 끝나면은 이런 약세장이 안 끝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이 빨리 봉쇄를 풀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물꼬를 칠 수 있는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달 마드리드에서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뜬금없는 랠리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조그만한 숫자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이 흔들리는 것이 뭐 좀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아무 이유 없이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고 골이 깊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약세장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끝나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약세장의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예. 매크로 지표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스케줄이 정확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6월 달에도 그럼 뭐 또 75bp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저만저만해서 올해 말까지는 중립금리 2.5%까지 가겠습니다. 뭐 등등 정확한 스케줄까지 거기에 더해지면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요, 이런 악재들이 노출되는 시기였고, 네. 2분기에는 본체가 이제
본 모습이 진짜로 이 위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요. 3분기부터는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시나리오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진단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오는 네. 7월 7일인가요? 7월에 발표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던데요. 1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좀 변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1.4가 났기 때문에 2분기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지금 좀 리세션이라 그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또는 미국의 금융당국들이 얘기해 우리 지금 뭐 본질은 튼튼합니다. 이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충격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역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지금 1%대 이상의 지금 성장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진짜로 물가가 올라서 경제 성장이 된 건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가 안 나오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 당국의 지금 방향이고요.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이제 1분기에는 4.8%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2분기에 이 경제 성장률 지금 2%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G1, G2가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에 큰 타격을 가질 수 있어서 하여튼 2분기까지는 모든 지금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바라는 것은 그러면 악재가 나올 거는 다 나와라. 네.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됐기 때문에 2분기가 조금 더 요철이 심한 진짜 사고다발 구간이긴 합니다만 2분기를 잘 견디는 그런 능력 굉장히 3분기에 좋은 수익률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국책 연구 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8%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종전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IMF에는 벌써 우리나라 2.5로 내린 발표가 있었고요. OECD나 ADB에서는 3.0 계속 가고 있지만 정부에서 3.1, 한은에서 3.0, 그거보다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민간 소비가 부진한 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입 물가가 지금 상승되는 부분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등이 지금 굉장히 하는데 잘 보시면요. 재미난 게 뭐냐면 KDI 보고서 밑에 보면요. 지금 이제 2.8%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분석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요번에 추경했잖아요. 2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4%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0.4%를 빼야죠. 그럼 2.4%까지 사실 내려온 거예요. 추경이 없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이 없었다면은 2.4%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부분들에 우리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소식은 수출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걸로 봐서 일단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차 추경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차 추경이 KDI 보고서에만 물가 또한 0.16% 지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당국이라든가 한은 총재 등이 좀 자주 만나서 팔러스 믹스를 좀 더 아주 촘촘하게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좀 줬었는데요. 국내 통화 정책의 향방은 어떨까요, 원장님? 경제금융점검회 대통령이 이제 주관할 때 만나고서 또 두 분이서 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빅스텝 배제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깜짝 우리가 놀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물가 통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제롬 파월의 말이랑 똑같은 거죠. 테이블 위에는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행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한 단계 높아진 위기의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말에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5월, 7월, 11월 정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라는 2.5%까지는 1월 달에 서로 만나지 않겠느냐. 제가 뭐 여기에 가정은 뭐 미국에서도 빅스 때 75bp를 안 한다는 생각이죠. 근데 6월 달에는 50bp 가는 게 지금 뭐 90% 이상 지금 확률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 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가는데 조금 이제 멀리들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물가 관리가. 자, 물가가요. 올해가 이 추석이 좀 빨라요. 추석이 빨라서 9월 초 9월 추석 초, 예. 초로 이제 땡겨졌기 때문에 물가가 조기에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좀 더 강력한 물가 통제에 대한 것들이 좀 조기에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4월까지의 전체 이제 분위기를 보면 물가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쓴다기보다도 하여튼 뭐 우리가 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느낌을 계속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빡빡하게 촘촘하게 물가 관리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체제 중에 위기의식을 높인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제 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조언을 듣고 싶거든요. 어떤 네. 자세로 주식시장에 좀 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3분기에 우리가 반등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3분기에 지금 해소 능력을 갖고 전 세계의 어떤 금융당국이나 금융정책당국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지만 미국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미국 전체에 보면은 미국 전문가들의 표현을 보면 중립화를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계좌들의 90% 이상을. 그렇다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냐면 현금을 지금 많이 보유하는 현금 보유 비율을 지금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 뭐 귀에 못이 닳게 지금 들으신 거 있잖아요. 실적 중심화라. 근데 실적도요. 뭐 2% 실적을 상승시켰는데도 주식은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에 못 맞추면 지금 상승하는데도 주가는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자 2분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기의 본체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해결책까지 나오고 3분기에는 그것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립화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 실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예, 3분기 이후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 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